사람의 본성은 시간이 드러낸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가 남긴 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말도 따뜻했고 배려도 깊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싶은 순간이 오더군요.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이 철학 채널이 계속 자라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이 영상을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이제는 딱 보면 알아요. 예전에는 이런 말을 들으면 솔직히 좀 불편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쉽게 판단해도 되나? 잘난 척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순을 넘기고 나니 그 말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특별한 능력이 생긴 게 아닙니다. 점쟁이처럼 사람 속을 꿰뚫는 눈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다만 비슷한 장면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잠깐,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처음엔 다 좋아 보였던 사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달라졌던 태도,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더 깊이 와닿으실 겁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참 많이 속았습니다. 아니, 속았다기보다는 믿고 싶어서 믿었던 것 같습니다. 말이 참 따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좋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형, 나는 형 진심으로 생각해요. 우리 오래오래 가는 사이 됩시다.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제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은 바빴습니다. 늘 바빴습니다. 급한 연락을 해도 답이 늦었고, 만나자고 해도 일정이 안 맞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필요할 때는 저는 늘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필요할 때는 그 사람은 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은 따뜻했는데 행동은 늘 계산적이었구나. 여러분, 사람은 말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남는 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입니다. 이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한 번이면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좀 그랬구나 하고 넘기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2번, 3번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느낌이 달라집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예전에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보다 그 사람의 눈빛을 봅니다. 말보다 말하는 사이사이의 표정을 봅니다. 말보다 말하지 않을 때의 태도를 봅니다. 신기하더군요.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는데 태도는 좀처럼 감추기 어렵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이는 사람. 반대로 딱히 뭐라 말할 순 없는데 왠지 조심하게 되는 사람. 그 느낌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아마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의 합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은 못해도 몸이 먼저 기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타입의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되더라.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은 대체로 이런 성향이더라. 의식하지 않아도 수십 년의 기억이 자동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빠르게 판단하는 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천천히 지켜보는 습관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좋은 사람 만나면 금방 마음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기다립니다. 좋아 보여도 한 발 뒤에서 지켜봅니다.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지, 조금 불편한 상황에서도 같은 사람인지, 그걸 보고 나서야 천천히 마음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 딱 보면 안다는 말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여러 사람을 겪으면서 나도 모르게 생긴 거리 조절의 감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언제 드러날까요? 왜 사람은 반복해서
진짜가 보이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남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알아보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래 걸렸습니다. 아니, 오래 걸렸다기보다는 보고도 믿지 않으려 했던 시간이 길었습니다. 한 번의 친절로는 사람을 알 수 없더군요. 진짜는 반복에서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누구나 웃습니다. 여유로울 때는 누구나 너그럽습니다. 배가 부를 때는 누구나 베풀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상황이 만들어준 여유입니다. 그런데요, 피곤할 때, 손해를 봤을 때, 급하게 뭔가 결정해야 할 때, 그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말투를 쓰는지, 거기서 조금씩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경험 있으실 겁니다. 평소에는 참 부드러운 사람이었는데, 일이 꼬이니까 갑자기 날카로워지는 사람. 늘 웃으면서 대화하던 사람이 자기 손해 앞에서는 눈빛이 달라지는 순간. 그런 장면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누구나 힘든 날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반복되더군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 이게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구나. 잠깐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약속을 자주 미루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정말 사정이 있었겠거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늘 비슷한 핑계를 준비하고 있던 사람. 그런 분 계신가요? 저도 그런 사람을 알았습니다. 만나기로 한 날이면 꼭 하루 이틀 전에 연락이 옵니다. 형, 미안한데 그날 좀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꼭 연락드릴게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바쁜 사람이니까 사정이 있겠지. 그런데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더군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와의 약속은 언제든 미뤄도 되는 것이었구나. 말로는 늘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한결같았습니다. 자기 일정이 먼저였고 나와의 만남은 늘 뒤로 밀렸습니다. 반복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2번은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번 이상 같은 패턴이 보이면 그건 그 사람의 방식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진짜 태도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남 이야기를 쉽게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만나면 늘 다른 사람 얘기를 합니다. 누구는 요즘 이렇다더라. 누구는 저런 일이 있었다더라. 처음에는 그냥 수다겠거니 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는 거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사람이 나 없는 자리에서는 내 이야기도 이렇게 하고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좀 서늘해지더군요. 내가 이 사람에게 했던 이야기들, 나만 아는 줄 알았던 고민들, 그게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입을 통해 퍼지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금 다치더군요. 여러분, 사람은 거창한 사건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장면들이 쌓이면서 그 사람의 결이 보입니다. 밥값을 누가 내는지 볼 때 잠깐 보이는 표정,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 내뱉는 한마디, 자기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사람의 전체 그림이 됩니다. 예전에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고도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면만 보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날 좀 힘들었나 보지. 스스로 합리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나쁘게 보는 게 싫었으니까요. 관계가 불편해지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렇게 눈 감았던 것들이 결국 나중에 더 큰 실망으로 돌아오더군요. 그때 가서 왜 진작 몰랐을까
후회해봤자 이미 마음은 다 상한 뒤였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한번 불편한 모습을 봤다고 바로 선을 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모습이 반복되면 받아들입니다. 아, 이게 이 사람이구나. 나쁘다 좋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와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만 조용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복은 결국 진실을 보여줍니다. 한 번의 말보다 10번의 행동이 정직합니다. 오늘 하루 친절했던 사람보다 열흘 동안 한결같았던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사람을 볼 때 조금 기다립니다. 첫인상이 좋아도 바로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반복되는 패턴을 봅니다. 그게 좋은 패턴이면 조금씩 가까워지고, 그게 불편한 패턴이면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사람은 결국 반복에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천천히 보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젊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참 급했습니다. 뭐든 빨리 이루고 싶었고, 빨리 갖고 싶었고, 관계도 빨리 만들고 싶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금방 마음을 열었고, 친해지면 금방 모든 걸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내 편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았고, 관계가 많아야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은 신호들을 그냥 넘겼습니다. 이 사람, 뭔가 좀 이상한데? 이 사람, 말이랑 행동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시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예민한 거야. 좋은 사람인데 내가 너무 따지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부분 그 작은 신호가 맞았습니다. 나중에 더 크게 실망하고, 더 깊이 상처받고, 그제야 그때 느낌이 맞았구나 후회했습니다. 서두르지 않되 쉬지도 않는다. 독일의 데무노 괴테가 평생을 두고 되뇌었던 말입니다. 그 말이 요즘 부쩍 마음에 와닿습니다. 급하게 달려가지 않아도 멈추지만 않으면 결국 도착하게 되어 있다는 것.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처음에 뭔가 느껴졌는데 그냥 넘겼던 적. 그리고 나중에 그게 다 맞았다는 걸 알게 됐던 적.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더 와닿으실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20살 때도, 30살 때도, 40이 넘어서도 그때마다 후회했습니다. 왜 그 신호를 무시했을까? 왜 조금 더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예순을 넘기니까 조금 달라지더군요. 이제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처음 만났을 때 좋은 느낌이 들어도 바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이 사람 참 괜찮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어도 일단 지켜봅니다. 한 달, 두 달, 어쩔 때는 1년이 넘도록 그냥 지켜봅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혼자가 되는 게 두렵지 않거든요.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아야 뭔가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연락할 사람이 없으면 불안했고,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초라해 보일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연락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 맞는 사람 서너 명이면 충분하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 여유가 생기니까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예전에는 상대방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나한테 어떤 말을 해주는지, 그게 중요했습니다. 좋은 말을 해주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따뜻한 말을 건네면 따뜻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보다 태도를 봅니다. 이 사람이 말할 때 눈을 어디에 두는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나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그런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순간의 감정보다 오래된 습관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서 친절한 건지, 원래 친절한 사람인 건지, 오늘 여유가 있어서 너그러운 건지, 평소에도 그런 사람인 건지, 그걸 구분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새로 알게 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참 좋아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은 기다려도 떠나지 않습니다. 진짜 인연이라면 천천히 가도 결국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조금 천천히 간다고 서운해하거나 멀어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원래 오래 갈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시작한 관계는 급하게 식기 마련이고 천천히 쌓은 관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더군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천천히 보면 대부분의 답은 이미 그 사람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몰랐던 게 아니라 보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못 느꼈던 게 아니라 느끼고도 외면했던 겁니다. 조금만 여유를 갖고 지켜봤다면 진작 알 수 있었던 것들을 급한 마음에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 자신한테도 자주 말합니다. 천천히 가라. 급할 것 없다.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면 시간이 증명해 줄 거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습니다. 관계가 조금 멀어져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연락이 뜸해지면 불안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만나자고 하고, 관계를 붙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연락이 뜸해지면 그냥 둡니다. 인연이면 다시 이어질 거고 아니면 그만인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편합니다. 붙잡지 않으니까 관계가 오히려 자연스러워지더군요. 힘을 빼니까 서로 부담이 없어지더군요. 나도 편하고 상대도 편하니까 만났을 때 더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잃는 것도 많습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흐려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이 여유입니다. 천천히 볼 수 있는 눈,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담담함. 그게 생깁니다. 저는 이게 나이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어서는 절대 가질 수 없었던 것, 시간이 지나야만 얻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나이 드는 게 마냥 서글프지만은 않습니다. 천천히 보면 사람이 보입니다. 천천히 가면 진짜 인연을 만납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께도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사람을 꿰뚫어 본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때는 사람을 정확히 알아보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조심해야 할 사람인지, 그걸 단번에 가려내는 힘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속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똑똑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유형인가? 믿어도 되는 사람인가? 조심해야 할 사람인가? 머릿속에서 분류를 하고 등급을 매기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게 현명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살아보니까 그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정확히 판단한다고 해서 상처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더군요. 아무리 잘 봤다고 해도 예상 밖의 일은 일어납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실망할 때도 있고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고마운 순간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판단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경계하고 말 한마디에 의미를 부여하고 행동 하나하나를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지 못했습니다. 관계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꿰뚫으려고 했던 건
상대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었구나. 나를 지키기 위해서였구나. 상처받기 싫었던 겁니다. 또 속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보고, 미리 대비하고, 미리 선을 그으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그건 두려움이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평생 강조했던 말입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유명한지 예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나를 안다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한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어 보니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남을 알려고 하기 전에 내가 왜 이러는지를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경계하는지,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상처받았는지, 내가 왜 저런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그걸 먼저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의 상처가 그 사람을 통해 건드려진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을 꿰뚫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거리를 조절합니다. 이 사람과 어느 정도까지 가까워질 수 있는지, 어느 선까지 마음을 열어도 괜찮은지, 그걸 조금씩 조정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가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어떤 사람과는 가벼운 안부만 주고받아도 충분합니다. 예전에는 그게 어려웠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다 똑같이 대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차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마음을 열려고 했고, 그러다가 지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거리를 다르게 두는 건 차별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친해질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하게 지내면 됩니다. 기대를 줄이는 것도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에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면 나를 알아줄 거야. 이 사람이면 내 편이 되어줄 거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마다 크게 실망했습니다. 왜 나를 몰라주지? 왜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지?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건 내가 만든 기대였습니다. 상대가 약속한 적도 없는 것을 내가 혼자 기대하고 혼자 실망한 겁니다. 그게 공정한 걸까요? 상대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대를 많이 줄였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위해 뭔가 해줄 거라고 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주면 고마운 거고 안 해줘도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망할 일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선을 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선은 있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물어보면 안 되는 것이 있고, 아무리 편해도 들어가면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친하면 다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친해서 하는 말인데, 친해서 하는 질문인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대에게는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에게는 상처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야 압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조심합니다. 가깝다고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나쁘다고 단정 짓는 일도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조심해야 해.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그래야 내 상처가 정당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내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 짓기보다 그냥 나와 맞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냥 다른 겁니다. 다른 사람끼리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 발 물러납니다.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굳이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거리를 둡니다. 멀리서 지켜봅니다. 그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사람을 꿰뚫어 본다는 건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상대를 평가하는 능력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감각. 상처받지 않기 위해 거리를 조절하고 기대를 줄이고 선을 넘지 않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나쁘다 단정 짓기보다 나와 맞지 않는구나 하고 한 발 물러나는 것. 그게 훨씬 편안합니다. 그게 훨씬 오래 갑니다. 사람을 꿰뚫는 눈이 생긴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얻은 건 결국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남긴 것으로 판단된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했던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 말이 업적이나 명예를 뜻하는 줄 알았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이뤄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순을 넘기고 나니 그 말이 다르게 들립니다. 사람이 남기는 건 업적이 아니더군요. 결국 남는 건 그 사람의 결이었습니다. 돌아보면 화려한 말은 거의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어떤 좋은 말을 들었는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대단한 약속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평생 함께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다, 그런 말들. 그때는 감동받았는데 지금은 흐릿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장면들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제가 한번 크게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넘게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그때 연락 온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들 바쁘니까, 다들 사정이 있으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병원에 왔습니다. 대단한 선물을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와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말도 안 했습니다. 요즘 어때? 좀 나아졌어? 그 정도만 물어보고 조용히 앉아서 창밖을 보다가 갔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이 아직도 또렷합니다. 무표정한 것 같으면서도 걱정이 묻어나던 눈빛,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던 마음.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말은 참 많이 했습니다. 형,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내가 다 해줄게. 그렇게 말하고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다들 바쁘게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말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아무리 따뜻한 말이었어도 행동이 없으면 사라지더군요. 사람은 말이 아니라 결로 기억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보다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결은 오래 보면 다 보입니다. 결이라는 게 뭘까요? 나무에도 결이 있습니다. 겉에서 보면 비슷해 보여도 켜보면 결이 다릅니다. 곱게 나 있는 나무가 있고 거칠게 엉켜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 비슷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결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결이 고릅니다. 말과 행동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약속을 하면 지키려고 애씁니다. 안 되면 미리 말합니다. 상대 입장을 생각합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래 봐도 편합니다. 처음이랑 나중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이 고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걸리는 게 생깁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행동이 말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오래 볼수록 불편해집니다. 나중에는 함께 있기가 힘들어집니다. 결은 감출 수 없습니다. 잠깐은 포장할 수 있어도 오래 가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만나서는 모릅니다. 1년, 2년, 어쩔 때는 10년이 지나야 비로소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급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는 사람도 일단 지켜봅니다. 별로인 것 같은 사람도 시간을 두고 봅니다. 첫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국 시간이 증명합니다. 60 넘게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었고 아닌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 곁에 남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엄청난 배경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결이 고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 어려울 때 조용히 곁에 있어준 사람들, 내가 잘 될 때 같이 기뻐해주고 힘들 때 말없이 기다려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덕분에 저도 제 결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결을 보여줬을까?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은 일치했을까? 누군가 힘들 때 나는 곁에 있어줬을까?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로 피했을까? 솔직히 부끄러운 기억도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실망을 준 적이 있을 겁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 사정이 급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게 핑계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 더 신경을 씁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그게 상대에게 어떻게 느껴질지 생각합니다. 대단한 걸 해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안 되면 미리 말하려고 합니다. 상대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 작은 것들입니다. 그게 결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태도들이 쌓여서 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오래된 습관이 결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신가요? 이 사람을 믿어야 하나, 거리를 둬야 하나, 고민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시간은 생각보다 많은 걸 알려줍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그 사람의 결이 보일 겁니다. 좋은 결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붙잡으십시오. 그런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결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내 말과 행동은 일치하고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겪으면서 조금씩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은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감각이었습니다. 사람은 한 번의 말이 아니라 반복해서 드러납니다. 기분 좋을 때가 아니라 힘들 때의 모습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기다려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꿰뚫는다는 건 상대를 평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리를 조절하고 기대를 줄이고 선을 넘지 않는 것.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는 건 그 사람의 결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간이 아니라 시간으로 사람의 진짜 모습은 드러납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다기보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게 나이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들의 결은 어땠는지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